안녕하십니까, 연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리에 관한 기출문제 마지막 영상이죠. 그래서 주로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라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어차피 이 부분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고 때에 따라서는 두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만 잘하시면 굳이 그렇게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함께 보시죠. 자, 10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하여 무효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리는데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미 무효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권대리니 유권대리니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강행법규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자기계약을 하게 되면 무권대리고요.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2번,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무권대리죠.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무효입니다.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예외 없이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한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X.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3번이 X고 3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일종의 좀 말장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죠. 자,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하는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됩니다. 자, 대리권 남용이 뭐죠?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하는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요. 다만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4번.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의사표시를 했어요. 자기 자신의 이익인 거죠. 대리권 남용입니다. 상대방 일을 알았어요. 그럼 무효죠. 무효니까 아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본인은 그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이죠. 뭘 할 수 있습니까?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 있고요.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은 보존행위니까 가능하겠죠. 따라서 5번도 맞는 질문이고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협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억,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란 경우죠. 자, 단독행위는 뭐냐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무효예요.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단독행위를 하면서 받을 필요 없는 승낙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면 형식은 단독행위지만 실질은 뭐인 거죠? 계약인 거죠. 또 아니면 상대방이 하는 그 단독행위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해줬다면 승낙을 해줬다면 형식은 단독행위지만 실질은 계약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단독행위에 대한 무권대리는 무효입니다. 다만 동의를 해줬거나 동의를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에 무권대리라는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했다면 이제는
실질이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대리라는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니은번입니다. 자,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 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거든요. 따라서 니은번. 무권대리 행위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따라서 틀린 거 니은번 하나가 나왔네요. 니은번. 자, 추인은 누구한테 하느냐? 일단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인의 상대방은 일단은 제한이 없는 거거든요. 디귿번.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1번입니다. 자,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본인에게 유효가 되죠. 그럼 기본적으로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무효이긴 한데 무슨 무효인 거죠? 유동적 무효인 거죠. 1번. 무권대리 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다가 다른 말로 하면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용매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O 맞는 질문이죠. 비음번. 자,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어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도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또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도 제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도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따라서 미음번. 무권대리행의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미음번이 틀렸죠. 틀린 것은 니은 미음 해가지고 요 문제의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12번입니다. 무권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자, 추인을 하려면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 또 변경을 가한 추인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기 때문에 1번. 무권대리 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자,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소급표가 있거든요. 이것도 뭐 말장난인 것 같은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점에서 법률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무권대리 행위예요. 근데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본인이 뭐 했냐면 추인을 하게 되면 추인한 때부터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과거로 소급해서 법률행위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X.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이것도 좀, 솔직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데. 자,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무권대리인입니다. 자,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 무권대리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의 입장에선 이 매매계약은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는 거죠. 자, 앞에서 몇 번 나왔지만 누구한테 추인할 것이냐? 추인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요.
또 승계인이 있다면 누구한테요? 승계인에게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가장 조심할 것은 누구한테도 추인할 수 있죠?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추인을 가지고 뭐 할 수 없냐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거 가능합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지문을 보면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3번 무권대리행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에게 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악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악이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뭘 최고합니까? 추인할지 말지를 결정해달라고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방은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데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데 조심할 것은 이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4번 무권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악인 경우에도 본인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자, 일단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받지 못했다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여부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을 하겠죠. 요건은 상대방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해야 됩니다. 조심할 것은 요 무권대리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조심할 것은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일종의 뭐죠?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그럼 그런 게 언제 있을 수 있느냐? 자, 보자고요. 5번 무권대리 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 없이, 무과실이죠?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상대방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고요.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네요. 13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다. 그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갑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일단은 뭐죠?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을에게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고 대리권이 없다면 이 매매 계약 효과가 갑에게 희속되진 않으니까요. 물론 갑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무효인 거죠.
2번 병명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함으로 유효하다. 이건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을이 갑을 단독 산속을 하게 되면 을은 본인이 되거든요. 이때 을이 본인의 법적 주의를 이유로 추인을 주장하거나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유임을 주장할 수가 있느냐?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이유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이죠. 따라서 현재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무유임을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병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함으로 유효하게 되는 거죠. 말소할 수가 없잖아요. 3번 을의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맞는 지문이고 이유는 뭐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4번 을은 무권대를 이유로 병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고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거죠. 자, 금반원의 원칙상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무유임을 주장하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병이 적법하게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병이 취득한 이득도 뭐일 수 없습니까? 부당이득일 수 없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4번은 X가 됩니다. 5번 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병에게 이미 확정적 소유권이 있으니까 정도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므로 을은 정에게 등기에 대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됩니다. 14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본인 일을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상대방은 선악불문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최고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니까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다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하므로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악인 경우에도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4번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므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물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겠죠. 자,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추인하기 전까지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데 선의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으므로 5번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한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이 문제 틀린 질문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수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보시면 사례라는 것은 거의 뭐죠? 유사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1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어요. 을이 본인의 법적 주의를 상속했더라도 금반원의 원칙상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으므로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주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X죠. 참 어이없는 문제인데. 자,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죠. 상대방인 병에게도 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인 을에게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그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죠. 물론 병에게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갑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인에 있음을 알고 추인하여야 그 행위 효과가 갑에게 기속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추인이란 추후에 인정한다는 의미니까요.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 다시 말하면 무권대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갑은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의 을의 대리행에 대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저 왜요? 여기서 저 말씀드렸죠. 자, 무권대리인에게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려면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필요 없지만 무권대리인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행위 능력이 필요하니까요. 따라서 이 문제는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의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임대차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그 을의 대리행위는 뭐죠? 무권대리죠. 1번 위 임대차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 민법에서는 모든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조건 X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질문은 무조건 옵니다. 2번 갑은 위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병은 추인 여부에 대해서 채고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 채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에게도 채고권이 인정되므로 3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병은 갑에 대한 채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변경을 가한 추인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거든요. 4번 갑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 계약을 추인했어요. 그러면 변경한 거죠. 따라서 병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 계약은 계약 시에 무권대리 시에 수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질문도 물론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네요. 17번입니다. 무권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31회니까 작년도 문제네요. 1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어요.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상 추인을 할 수가 없으므로 본인입니다. 본인 갑의 주의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측에 반한다. 5. 맞는 질문이죠. 미혼변 병이 상당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료 억답을 채고한 경우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는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네요. 답은 이미 나왔죠. 1번이 답이죠. 기억력은. 디귿번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 청구의 소송에서 병이 을의 유권 대리를 주장하는 경우까지 끊어볼게요. 자, 표현 대리는 뭐냐면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를 우리가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의 일종인 거죠. 따라서 병이 을의 유권 대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X. 왜냐하면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의 일종이 아니라 뭐 일종인 거죠? 무권 대리의 일종인 거죠. 1번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이건 좀 물권법에 나올 얘기인데, 자,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고요. 그 등기 절차의 적법도 추정을 받고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등기 원인이 매매계약이라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추정을 받고요.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그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을 받습니다. 누가요? 등기 명의자에게. 따라서 등기 명의자는 스스로가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이 무권 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병은 등기 명의는 의뢰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에서 1번이 답이 됩니다. 18번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1번.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도 포함된다. X. 왜 그렇다고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죠.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인 거죠.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고 상대방에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또 넘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넘은 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전혀 이질적 행위에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같은 종류일 필요가 없거든요. 기본 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가 하는 것이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든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든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든 모든 표현대리는 무권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한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는 말은 복대리인의 행위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니까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죠. 무슨 말입니까?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다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한다요. 물론 우리가 내가 이 사람에게 대리권을 줬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이 사람이 오히려 우리 회사 전무야, 영업부장이야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이런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직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로 봐요. 4번.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X가 되는 거죠. 5번.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인데요. 원래 있던 대리권을 넘으면 이제 뭐가 되냐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돼요. 따라서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가 인정되고 그 표현들이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에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을 얻으면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임 감독에 대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져야 되므로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의 책임이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아니한 대리인도 보존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2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 소유 미등기 업무를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보존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자, 표현들이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들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표현들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 관계에 있어야 된다. X죠.
만약에 유효한 기본적 관계가, 기본적 법률 관계가 있다면 이 사람은 유권 대리인이겠죠. 다시 말하면 표현들이 되려면 무권 대리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4번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다 적용되기 때문에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도 X가 되고요.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됩니다. 20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했어요. 자, 그러면 을은 대리권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담보권 설정에 대해서.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어요. 그러면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팔아먹었다면 권한을 넘은 거죠. 따라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을과 거래한 병은 표현들이 성립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을은 주장할 수 없는 거죠. 1번 을은 무권대리는 표현들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표현들이 성립된다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할 수 없다, 깎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표현들이가 성립한 경우 병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갑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자,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죠. 자,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일종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선의 상대방만이 처리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처리할 수 없으므로 3번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그 계약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예요. 무효라면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으니까 표현들인지 무권들인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4번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래요. 그러면 무권대리니 표현대리니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근데 이게 개념이거든요. 자, 무권대리란 뭐냐면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했는데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리인으로서 현명은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무권대리거든요. 만약에 대리인으로서 현명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이라고 해서 팔아먹었다면 그것은 무권대리가 아니라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거예요. 따라서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갑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자, 대리인의 임을 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권대리가 성립될 수 없고 무권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면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가 없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병과 체결한 경우 병이 선이 무과시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가 되려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 하고요. 만약에 현명하지 않고 직거처럼해서 자신의 명의로 팔아먹었다면 말 그대로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것이지 무권대리도 표현대리 드릴 수 없음을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21번입니다.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억, 대리인이 여러 명이에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X. 니은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보존 행위 및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일을 할 수 있으니까 보존 행위만을 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일종이죠. 따라서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X. 다 틀리네. 따라서 틀린 것은 기억, 니은, 디귿에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 시킨 일을 하기 전에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은 소멸시킬 수 없다. X. 소멸시킬 수 있는 거죠.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경우 기본 대리권이 표현들의 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맞죠? 전혀 이질적 행위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죠. 3번. 대복대리는 누구냐면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죠. 따라서 복대리는 대리인 자기의 명의로 선임함으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X죠. 4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에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니까 대리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대리인이 기망을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상대방은 기망,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 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도 X가 되는 거죠.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상대방은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 대리에 관한 기본 사례 문제와 기출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주는 아마 무효와 취소해서 부강까지 해서 다음 주에는 민법 총칙안의 기출 문제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